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함이 다운타운 의류상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함에 담긴 사연을 들어봅니다. 타운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를 전하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덴 자동차 그룹이 엘콘 양로병원을 찾아 성탄절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사건 사고 종합 정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로 한반도 문제를 긴급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도발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대선 토론 다음 날 첫 행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향후 ICE의 역할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첫 발언은 자신과 가족을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으로 시작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pent the last years since he's been in office dividing the country. It's me, the way they've gone after trying to attack my family and going after me in ways that I don't think any other person has been attacked. 연방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결과로 보고 상원 탄핵 심판 가결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을 높이고 있어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The Democratic candidates spend a lot of time attacking one another. I've tried not to do that. What I've tried to do is focus on why I believe I'm most qualified to beat Donald Trump.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무차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마약 관련이나 범죄자의 단속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hat I'm about is families, putting families together. And I've laid out my plan. There will be no family separations with me. Secondly, we are going to move in a direction that we make sure that this idea of deportation for someone who has not committed a serious crime is going to end. The idea that you have ICE agents are going to go back to school and be retrained. Not a joke, not a joke.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금 모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고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더 쓸쓸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죠. 다운타운 의류상가에는 이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벽면을 가득 메운 다양한 선물들. 대부분 담요와 방한복, 목도리와 장갑처럼 추위를 막는 데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자는 취지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선물함. 한인사회 경기는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지만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은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바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nhóm 모임도 많이 못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2,000개 이상의 선물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의류상가 보안요원으로, 주말엔 목회를 보고 있는 김영규 목사의 이웃사랑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모일까 생각했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게 워킹 하더라고요.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도 가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동참했어요. 자바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 또 도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게 됐습니다. 김 목사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샌페드로 홀세일마트 역시 그와 뜻을 함께합니다. 올해는 컵라면 100박스를 사랑의 선물함에 기증했습니다. 따뜻한 온정으로 모인 사랑의 선물 2,000여 개. 다음 주부터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일대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말을 맞아 타운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를 전하는 행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자동차 그룹 임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오늘 한인타운 엘콧 양로병원을 찾아 판소리와 색소폰 연주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나 설날 되면 정말 이 부모님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항상 한 해도 안 빠지고. 에덴 자동차 그룹은 지난 27년 동안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새로 신설해 메디케어와 메디켈, SSI 등 시니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안내 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검사를 한다며 산모에게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납치범이었다. 그리고 2년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50여 년 만에 알게 됐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 사고 종합 박시몬 기자입니다. 1964년 시카고에 있는 마이클리스 병원에서 태어난 폴 프론착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간호사로 위장한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당시 산모였던 도라 프론착은 신생아 검사를 위해 데려간다는 간호사에게 아이를 맡겼고 결국 간호사로 위장한 납치범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FBI는 뉴저지주의 백화점 앞에서 버려져 보육원으로 옮겨진 스캇 맥킨리라는 아이를 찾아 폴 프론착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DNA 검사가 없었던 시절 출생 시기와 생김새가 부모와 닮았다는 이유로 아이는 부모에게 안겨졌으며 부모는 친아들로 믿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가 부모와 크게 다른 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DNA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BI 역시 2013년 수사를 재개해 친자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폴 프론착은 현재 미시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폴 프론착은 신원 공개를 거부한 상태며 아버지 체스터 씨는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친구의 갓난아기를 납치해 자신의 아이로 삼으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어젯밤 저지 빌리지의 한 주택에 있는 차 트렁크에서 하이디 브루사드라는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주택은 브루사드의 친구인 메건 피러무스카가 사는 곳으로 경찰은 납치와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피러부스카를 기소했습니다. 체포된 피러부스카는 그동안 임신한 척 해왔으며 친구인 브루사드가 출산하자 아이를 가로채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브루사드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아기는 건강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동부 시간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윙스턴 살렘시티의 정부 청사 건물 주차장에서 61살의 12년차 직원 스티븐 하이즐립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기 난사로 인해 2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 다른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4분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아직까지 살해 동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제1동포들이 세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대해 뉴욕 뉴저지 시민연대가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제1동포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조선학교입니다. 일본 내 한인들이 설립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524개의 한국 학교들은 아베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 내 극우단체들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모욕을 하고 여학생의 치마 저고리를 찢는 등 폭력도 자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인단체를 비롯 이 같은 차별을 반대하는 재미 일본인과 미국의 반제국주의 운동단체, 군인평화단체, 퀘이커 평화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주최했습니다. The reason I'm here, I have a few reasons. One is that historical background of what Japan did against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other Asian countries. And the other thing is tha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hate against Korean, Japanese and Korean.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선 제1조선학교 졸업생과 교사들의 증언, 호소문이 낭독됐습니다.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항의 서한은 야마노치 일본 총영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 텍스 전부 똑같이 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고교 영어로 subsidiary 그 예산에서 배정을 싹 중단해버렸어요. 우리 동포 학교만. 다른 학교는 전부 주면서. 그 다음에 작년부터 유치원, 보육원까지 또 중단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서 같은 동포로서 뭐라 그럴까요? 울분을 진짜 금할 수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해방된 이후 이제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동포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춥지만은 항의 문서는 비인권적 차별을 즉시 중단하고 무상교육 배제를 중단하고 무국적 상태에 있는 제1조선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시민연대는 무상교육과 일본 측의 조선학교에 대한 인종차별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이 이민 사기를 벌인 한인 변호사에게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54살의 이민 변호사 박모 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연방 이민국에 200여 건 이상의 허위 정보를 담은 비자 신청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박 씨는 또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76만 3천여 달러에 달하는 탈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재외선거인 등록이 한 달이 넘도록 1000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어제까지 등록된 신규 유권자 수는 893명입니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마지막 남가주 중간주택 가격이 54만 9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초보다 5.6% 상승한 것이며 지난 15개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LA 카운티 중간주택 가격은 62만 5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73만 5,500달러로 각각 4.2%와 2.5%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1%에 불과한 31개 카운티가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상무부 경제분석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31개 카운티는 지난해 미국의 총생산 GDP의 32.3%를 차지했는데 이 중 LA 카운티가 1위에 올랐습니다. 내일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동지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남가주 지역에 비를 예보했습니다. 5,000피트 이상 산간지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일요일부터 점차 떨어져 5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